앞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키워드가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 이랬더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배웠던 육아서는 모든 것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위해주라고 얘기를 했고 상처 주지 마라, 뭐 학대하지 마라, 일관성이 없는 훈육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네네. 애를 쓰는 건데 그거를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명백한 잘못인데도 그것까지 도매금으로 이렇게 무마가 되거나 용서가 되거나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훈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잘못이 왜 잘못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건데 단 알 것은 영아기 애들 이제 말 시작하고 이런 애들은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얘가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고치느냐?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분위기를 잡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 거고 적어도 한 7살 정도 학년기 이상 들어가면 논리의 근거에서 육하원칙의 근거에서 이래서 잘못된 거다 그걸 인지로 받아들이죠. 그 7살이 넘어가면은 조목조목 얘기를 네네.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하의 이하도 조목조목 단 차이는 7살 이상은 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통해서 납득을 하는 거고 그 이전의 아이는 분위기를 통해서 그걸 감지하는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통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쟤 말한다고 알겠어? 네, 어리니까.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네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돼요. 그럼 그때는 일단 잘못을 하면 왜 잘못인지에 대한 육하원칙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또 좋은 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그때 말하는 분위기, 뉘앙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이거는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뭔가를 물었을 때 엄마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조목조목 나한테 알려주었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나이가 나중에 이제 인지를 사용할 때쯤 됐을 때도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게 안 되면 아이는 선뜻 이 얘기를 못 꺼내거니와 또 엄마를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훈육이 필요할 때는 논리에 맞춰 설명을 하되 이제 7살 이하는 그 분위기를 맞아요. 인식하고 특히 이제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게 화 낼 때죠, 그죠? 네네. 화를 내야 되는지,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건지, 네.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힘든 건데 화를 냈을 때는 반드시 상황과 감정을 두 개를 묶어야 돼. 자, 이러이러해서 내가 화를 낸 거야. 이를테면 내가 물컵을 안쪽에 두라고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지금 끝에다 두는 바람에 네가 쏟게 됐잖아.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지금 나를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엄마가 지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나를 꾸중하고 나만 혼내면 이거는 상처를 받는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꾸중이 돼요. 그러니까 비난과 꾸중의 차이죠. 사람을 공격하면 비난, 행위를 정확하게 짚으면 이거는 꾸중. 우리 요즘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기 효능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그런 게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건 정말 박사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면.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키워드가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 이랬더라는 거죠. 네네. 그럼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그다음에 능력할 때 능.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효과가 있다. 자기의 능력이 어떤 가치가 있다. 자기의 능력이 효용성을 발휘한다. 자기의 능력을 누군가 인정을 해준다. 이런 데 대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능력이잖아요. 자기 효능감은 능력이 없으면 발휘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능력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렇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일 시키기. 탁월하죠. 저희 아이가 요즘에 자기가 먹은 조그만한 그릇을 혼자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러나 8살이라 그랬죠. 네네네. 딱 그 시기가 에릭슨의 8단계 단계 중에 주도성과 죄책감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를 할 때 엄마 나도 네. 나도 해볼래.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그럴 때 반드시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때 주도성과 상대 개념이 뭐라 그랬죠? 죄책감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니야, 넌 가서 공부하고 있어. 넌가 TV 보고 있어. 넌 저리 들어가. 네가 도와주지 않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애가 느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나는 이 집에 뭐 효용 가치가 뭐지? 내가 이 집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죄책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장난감은 네가 치워. 당연히. 너희들 책은 무조건 너희가 치워. 엄마 안 치워줄 거야 하는 거 네. 잘한 거네요. 잘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데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의 어떤 도구잖아요. 이건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일종의 권리예요. 권리는 당연히 의무가 부과되죠. 같이. 이 저울의 양이 똑같아야 돼요. 이만큼의 권리가 주어졌다면 이만큼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단 갓난 애기 때는 어떤 의무도 없어요. 왜? 얘가 절대 무능이잖아요. 절대 의존 상태고 그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됐다면 이 아이는 절대 무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 애기 때는 의무 제로, 권리 100% 줘야 되지만 학년기에 들어가면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얘가 무능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으면 못하면 그때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고 근데 애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개념이면 다르죠. 안 부정모가 못 부정모는 다르잖아요.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방 청소. 그러니까 자기 방이라는 권리잖아요. 자기 방 청소, 자기 방을 얻었다는 말은 그 방에 대한 권리, 방에 대한 의무, 정리 정도는 기본 베이스예요. 이건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면 페널티예요. 요즘에는 TV에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부모한테 폭력을 쓴다던가 네. 뭐 형제 자매 그런데 폭력을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잘 보면 애를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뉘앙스가. 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부모인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훈육을 잘못하면 네, 아이가 맞아요. 저렇게 될 수도 틀리지 있구나. 않아요. 훈육을 잘못하면 틀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훈육을 잘못한다는 게 단계에 따라서 맞는 훈육을 써야 되는데 단계를 잘못 쓰면 역반응이 오는 거죠. 갓난 애기 때는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그래서 갓난 애기 때 이때는 이걸 발달 과업을 애착이라고 그래요. 부모하고 이렇게 애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이거는 친밀감이라 그러죠. 둘이가 친해져야 돼. 그 다음 단계가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그 다 큰 자녀의 기준은 어느 정도? 초등학생 이상, 학년기 이상은 다 큰 자녀를 모셔야 돼요. 8세 일단 이상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럼 학년기에 들어갔다면 다 큰 자녀를 모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 자기 아이를 일꾼처럼 네. 키우는 집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일단 일꾼이란 말이 전제가 있어요. 네. 우리말에서 꾼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 친구가 무능하면 안 돼요. 아까 자기 효능감 얘기할 때 능력 얘기했잖아요. 네. 탁월해야 돼요. 꾼이 됐을 때 사실은 혜택을 받는 부모도 좋지만 꾼이 됐을 때가 훨씬 더 기분 좋아요. 네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우리한테는 네가 필요로 해. 너의 능력이 필요해. 너의 능력은 탁월해.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아 그럼 집에서도 네가 필요해. 바로 그거죠. 네가 일꾼으로 장난감 정리를 하거나 설거지 그릇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 가족에 필요한 너는 그쵸. 구성원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거. 열을 알죠. 바로 그거. 습득 능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본 아이는 다른 습득 능력이 빠르죠. 집안일을 해본 아이는 개념을 알잖아요. 또 일을 해보면 하나를 하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해본 아이는 딱 매뉴얼대로만 자 이거 5가지 해 라고 시켰더니 그것만 딱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는 처음에는 2가지만 시켰던 초보라고 얘가 이거는 이것까지 해놓고 이게 부과된 것까지 말 안 한 것까지 했네. 사장 입장에서 누가 좋겠어요. 안 한 것까지 안. 그렇죠. 그 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 당연하죠. 네. 집안에서도 맞아요.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그거예요. 되겠다. 근데 집안일 해본 아이는 치우고 보니까 뭔가 저게 진열된 게 뭔가 이상하네. 예, 그래서 이걸 딱 맞도록 배열을 맞추고 정리도 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고상한 말은 디테일이라 그러잖아요. 소소한 것까지 상세하게 그걸 싹 치워놨어요. 사장 입장에서 누구를 좋아하겠냐고 당연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능률적인 주체가 되는 사람하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일을 해봤으니까. 근데 작은 것부터 집안에서 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아 싫어 안 할 거야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싫으라고 나온 건 괜찮고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 안 한 거에다 네가 왜 해야 되냐고. 너 어린애 아니거든. 너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다 해줬고 너 이거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너도 이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이제 페널티 부과해야 돼요. 너 지금 사지백지 멀쩡하고 인지기능에 문제 없고 아무런 결격 사유 없는데 당연히 하는 거지. 너 그럴 나이도 됐고 당연히 해야지. 얘기해야 돼요. 왜 안 시키냐고요. 당연히 시켜야지. 보통은 이렇게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죠. 우리는 생존에 특화된 거니까 공부만 한다고 공부하냐고요 또. 안 해요. 그래서 일 시켜야 돼요. 많이 시켜야 돼. 그럼 이를테면 오늘 토요일인데 대청소하자. 대청소하는 날이다. 얘가 월요일 시험이래요.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도 해. 당연히 그건 너의 개인 이야기고 이건 우리 전체 이야기고. 잠깐만 모여봐. 제가 딱 월요일부터 시험이래. 그래서 우리 가족이 보통 1시간 청소할 건데 오늘은 30분 안에 컴팩트하게 모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지정할 수는 있죠. 오늘 어디까지는 청소하지 말고 어디까지만 약식으로 청소하자 정하면 돼요. 그거는 해줄 수 있지만 너는 시험이니까 빠져.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특권
슬픈 의식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개인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단체 일을 빼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제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할 수 있게끔 계속 해야겠습니다.